휴직 첫날 혼자 하루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와이프가 저녁만 되면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별일 아닌데도 예민해지는지요. 아침엔 분명 괜찮았는데요. 오후 6시쯤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애는 더 칭얼대고 집은 어질러져 있고 밥은 해야 하고 내 몸은 이미 바닥났는데 누구 하나 고생했어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시간이 진짜 제일 길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했죠.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고요. 근데 예민한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였어요. 체력이 떨어져서만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반응해야 하는 압박, 끝나지 않는 집안일, 그리고 나만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고립감, 그게 저녁에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단 하루 만에 독박 육아를 해보고 나서 알게 된 엄마가 저녁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지, 남편이 뭘 몰랐는지, 그리고 가족이 진짜 바꿔야 할 게 뭔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혼자 아이를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엄마가 저녁마다 예민해지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건 참을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유난을 떠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쉼없이 버텨왔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느낀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계속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후 6시쯤 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과 뇌가 닳아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육아를 떠올릴 때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큰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하루를 해보면 힘든 건 큰일보다 작은 반응들이에요.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바로 돌아봐야 하고요. 물 달라고 하면 하던 걸 멈추고 가야 하고요. 방금 장난감을 줬는데 또 다른 걸 찾으면 또 반응해야 합니다. 울음소리의 크기, 말투의 변화, 넘어질 듯한 몸짓, 갑자기 조용해진 순간까지도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건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 종일 누군가의 요구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 그게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왜 저녁이 되면 특히 더 예민해질까요? 오전에는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어요. 체력도 조금 있고 오늘 하루를 잘 해내보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는 낮잠 이후 리듬이 깨지기도 하고 지루함이 쌓여 더 칭얼대기 시작해요. 집은 오전보다 훨씬 어질러져 있고 내가 치운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와중에 저녁 준비라는 큰 숙제가 눈앞에 다가오죠. 그러니까 오후 6시는 단순히 저녁 시간이 아니라 반응 피로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피로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 일처럼 결과물이 딱 남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고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식을 줄지 말지, 씻기는 시간을 앞당길지, 먼저 정리할지, 밥부터 할지, 울음을 달랠지, 잠깐 기다릴지,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 이런 판단이 하루 종일 쌓여요. 그리고 사람은 큰 사건보다 이런 작은 판단이 끝없이 이어질 때 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저녁의 예민함은 감정 기복이 아니라 이미 한계 가까이 간 상태에서 나오는 마지막 신호에 가까운 거예요. 문제는 주변에서 그 신호를 너무 쉽게 오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으면 왜 화가 났어? 라고 묻고요. 말수가 줄면 피곤하면 말을 하지 그래 라고 하죠. 그런데 그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으려고 감정을 붙잡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진짜 힘든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도 못 냅니다. 그냥 반응할 힘이 없어서 얼굴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와이프를 이해하려면 그 순간의 표정만 볼 게 아니라 그 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루 동안 몇 번의 호출과 몇 번의 중단, 몇 번의 참음이 있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저도 해보기 전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내 애기 보는 게 뭐가 힘들까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엔 실제로 할만했어요. 아이랑 밥 먹고 놀아주고 중간중간 정리도 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몸이 엄청 아픈 것도 아닌데 자꾸 예민해졌어요. 아이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는데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던 제가 오후에는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장난감을 다 꺼내놓는 모습도 오전엔 잘 논해였는데 저녁엔 왜 하필 지금 또 이러지가 되더라고요. 가장 크게 느낀 건 한 번도 완전히 끝난 일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밥을 차리면 다 먹기 전에 물티슈 찾으러 가야 하고 정리하면 금방 다시 어질러지고 잠깐 앉으려 하면 바로 풀립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없어요. 계속 움직였는데 남는 게 없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저녁은 다가오고 밥은 해야 하고 아이는 더 예민해지고 저 자신은 이미 많이 달아 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별 생각 없이 오늘 뭐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정말 서운하게 박힐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반응을 해내느라 나 자신을 지킬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와이프가 저녁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건 갑자기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의 감정, 집안의 흐름, 해야 할 일의 순서, 사고를 막아야 하는 긴장감까지 다 받아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계가 얼굴로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왜 저녁에 예민해졌지?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이렇게 많은 반응을 감당해야 했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의 저녁 표정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결국 힘든 건 체력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저녁의 예민함은 단순히 피곤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힘들어도 어떤 날은 더 서럽고 어떤 말 한마디에는 유난히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더 깊은 원인은 뭘까요? 와이프를 가장 크게 무너지게 만드는 건 피로가 아니라 어쩌면 나만 이걸 다 떠안고 있다는 감각 아닐까요? 제가 휴직하면서 직접 해보니까 분명히 느꼈습니다. 와이프를 저녁마다 가장 예민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왜 이 모든 책임이 결국 내 몫처럼 느껴지지? 하는 고립감과 책임의 편중이었어요. 사람은 힘든 일을 해도 옆에 누군가가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박 육아는 몸이 힘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를 돌보는 일, 집안의 흐름을 유지하는 일, 저녁 시간을 무사히 넘기는 일까지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단순히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하루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사람의 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육아는 업무처럼 퇴근이 없고 중간 점검도 없고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하다는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아이 밥 챙기고 기분 맞춰주고 집안일하고 안전 살피고 틈틈이 정리하고 울음 달래고 씻기고 다시 먹이고 치우고 또 반응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엄마는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힘든 건 이 고생을 누군가가 같이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약할 때예요. 힘든 일 자체보다도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흐름을 책임지지 않겠구나 하는 감각이 사람을 훨씬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왜 고립감이 저녁에 특히 더 크게 터질까요? 오전에는 그래도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지나 저녁이 다가오면 마음속 계산이 시작돼요. 이제 밥도 해야 아이 컨디션도 더 흔들릴 수 있고 씻기고 재우는 루틴도 남아있고 집도 정리해야 하고 내 몸은 이미 바닥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바로 그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는구나. 이 감정이 올라오면 같은 집안일도 무게가 몇 배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힘들 때보다 혼자 책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예민해집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울고 있고 밥은 아직 덜 끝났고 바닥은 지저분하고 누군가는 그냥 옆에서 상황을 보고만 있는데 결국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해 엄마가 저녁에 예민해지는 건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그 많은 일에 총책임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책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지 밥만 차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배고픈지 졸린지 칭얼거림이 심해지는 이유가 뭔지 지금 시키면 더 울지 먼저 먹이면 덜 힘들지 오늘은 몇 시에 재워야 내일 무너지지 않을지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이건 몸으로 하는 노동이면서 동시에 머리로 하는 노동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맡고 있는 사람이 혼자라면 저녁은 당연히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됩니다. 몸도 지쳤고 머리도 지쳤고 감정도 지쳤는데 아직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하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답답한 건 주변에서 이 고립감을 잘 못 본다는 점입니다.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애 키우는 집은 다 그렇지. 저녁은 원래 정신없어. 같은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당연한 일이니까 네가 감당해 라는 뉘앙스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 거창한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당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의 무게를 내가 안다. 내가 같이 맡겠다는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녁의 표정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하루를 혼자 보내보면서 가장 크게 무너졌던 순간도 사실 엄청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가 특별히 아팠던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고 저녁 준비 시간이 가까워지자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직 밥도 시작 못했고 아이는 점점 칭얼대고 방은 어질러져 있고 제가 화장실 한번 편하게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일의 양보다도 도망갈 수 없는 책임감이 사람을 조여오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울면 누가 달래야 하죠? 저예요. 밥 시간이 밀리면 누가 조절해야 하죠? 저예요. 바닥에 흘린 걸 누가 치워야 하죠? 그것도 저예요. 저녁 루틴이 꼬이면 밤잠이 흔들리고 밤잠이 흔들리면 다음날까지 영향이 가니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쌓인 상태에서 저녁에 이 생각이 몰려오면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습니다. 짜증을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순간 누군가가 상황의 무게를 모르고 가볍게 말하면 마음이 더 다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 좀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같은 말이요. 그 말은 실제 노동을 축소해서 듣게 만들 뿐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떠안고 있었던 책임 전체를 쥐어버립니다. 반대로 지금 제일 힘든 시간이지? 내가 뭐부터 하면 돼? 당신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 이 세 마디만 들어도 사람이 조금 풀어집니다. 일의 양이 갑자기 줄어서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 하나가 저녁의 예민함을 낮추는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저녁마다 예민해지는 걸 보고 성격이나 태도 문제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많은 경우 하루 종일 가족의 시스템을 혼자 붙들고 있던 사람이 보내는 구조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너무 버겁다. 지금의 분담은 공평하지 않다. 도움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 필요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저녁의 표정은 감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서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반응 피로도 있고 고립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힘들어도 어떤 날은 겨우 버티고 어떤 날은 유난히 더 서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이유는 일의 양도 책임의 무게도 아니라 아무도 내 수고를 보지 못한다는 박탈감, 즉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 때문 아닐까요? 네,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프게 느껴졌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와이프를 저녁마다 예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루 종일 해낸 수고가 너무 쉽게 당연한 일로 취급되고 그 결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박탈감이었어요. 사람은 힘들어도 의미를 느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와 집안일은 이상할 정도로 결과가 눈에 잘 안 남아요. 밥을 해도 금방 치워야 하고 치워도 다시 어질러지고 달래도 또 울고 씻겨도 다시 더러워지고 재워도 밤에 다시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도 저녁이 되면은 남는 건 성취감보다 나는 오늘 뭘 해낸 걸까라는 허무함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허무함 위에 아무도 수고를 알아봐주지 않는 감정이 겹치면 사람의 표정은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민함을 감정조절 실패처럼 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서운함이 들어있어요. 몸이 힘든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서운한 말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쉬지 않았는데 왜 이건 한 일로 인정되지 않을까? 왜 내가 한 건 원래 해야 하는 일처럼 지나가고 조금 지친 표정만 보여도 예민하다고 불릴까? 바로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녁의 예민함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동이 계속 보이지 않는 채로 남을 때 생기는 감정의 균열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이 이렇게 크게 작용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관계 안에서는 수고가 확인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힘들지만 최소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할 수 있고 결과가 남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는 전혀 다릅니다. 아이가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밥을 제때 먹은 것,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것, 집이 완벽하진 않아도 어떻게든 굴러간 것. 사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엄청난 노동 덕분인데 너무 일상적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엄마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움직였는데도 정작 저녁이 되면 감사보다 지적을 먼저 듣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밥은 아직이야?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졌어? 애가 왜 이렇게 못해?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죠. 이 말들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당사자에게는 네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처럼 꽂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반응 피로와 고립감으로 바닥나 있던 마음이 마지막으로 꺾이게 됩니다. 내가 한 수많은 일은 사라지고 아직 안 된 몇 가지 일만 남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람은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오래 쌓이면 표정이 먼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인정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았어. 저녁 시간 제일 힘들었지. 내가 지금부터 맡을게. 당신 덕분에 오늘도 아이가 잘 지냈네. 이런 말들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노동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존재가 확인될 때 다시 버틸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힘든 일보다 허무한 일이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아주 조용하게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한 정도예요. 그런데 반복되면 말을 아끼게 되고 기대를 줄이게 되고 결국엔 포기하게 됩니다. 말해봤자 모르겠지, 기대하면 내가 더 실망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점점 대화가 줄고 서로를 오해하게 됩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늘 날카로운지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해야 하는지 지치게 되죠. 그래서 저녁의 예민함은 단순한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 무렵이 되니까 비슷한 감정을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 밥 챙기고 놀아주고 치우고 달래고 옷 갈아입히고 계속 풀리는 대로 움직였어요. 중간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신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루 종일 바빴는데 아무도 이걸 모르겠구나. 이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더 힘이 빠졌어요. 몸이 힘든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피로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낮 동안 크게 다치지 않게 계속 살피고 있었던 일은 겉으로 티가 안 납니다. 간식 타이밍을 잘 맞춰서 큰 울음 없이 넘긴 것도 티가 안 나요. 장난감 싸움이 커지기 전에 분위기를 바꿔준 것도, 졸리기 전에 미리 기분을 읽어준 것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엄청난 에너지예요. 눈치 보고 먼저 읽고 조정하고 막아내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은 잘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간 것인데 사람들은 조용히 지나가면 원래 별일 없었던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 시간에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첫마디로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고 해줬다면 정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반대로 왜 이렇게 어수선해? 라는 말을 먼저 들었다면 그 순간 마음이 확 다쳤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엄마들이 저녁마다 예민해지는 데에는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해낸 것은 보이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부족함만 보이는 상황. 그 상황이 반복되면은 누구라도 억울하고 서럽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예민함을 줄이려면 단순히 좀 덜 예민해져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를 먼저 보고 말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나눠야 해요. 결국 제가 휴직을 시작하고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와이프가 저녁마다 예민해지는 이유는 첫째, 하루 종일 계속 반응해야 해서 마음과 뇌가 먼저 닳기 때문이고요. 둘째, 그 많은 책임을 결국 혼자 떠안고 있다는 고립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마지막에는 그 수고가 너무 당연하게 취급되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박탈감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저녁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가 얼굴로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건 엄마의 표정이 아니라 그 표정을 만들어낸 하루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엄마가 저녁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가족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남편은 무엇을 미리 알아차려야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이 실제로 저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문제는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는 공감 이후에 실제로 바뀌는 가정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엄마가 저녁마다 예민해지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하루 종일 계속 반응해야 해서 마음이 먼저 닳고요. 둘째,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는 듯한 고립감이 쌓이고요. 셋째, 그렇게 버틴 수고조차 당연하게 취급되면서 박탈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왜 예민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왜 이 시간을 혼자 버티게 만들었냐는 질문이에요. 저녁의 표정을 고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저녁을 함께 책임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집안의 공기도 관계의 온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공감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 안의 역할과 태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예민함을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바꾸고 가족의 문화를 조금씩 더 따뜻하게 바꾸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서 더 많은 가정이 서로를 덜 오해하고 더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